광명 집값 이야기 생각보다 심각한가 봐요. 7억짜리가 4억, 9억짜리가 6억으로 뚝 떨어졌다는 얘기가 진짜 현실이라니 놀랍죠? 한 달 만에 30%에서 40%가 빠지다니 진짜 이 정도면 소문도 나고 말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 이게 단순히 광명만의 문제가 아니에요. 우리 모두에게 뭔가 생각할 거리를 주는 일인 것 같아요. 광명은 원래 교통이 워낙 좋고 서울이랑 붙어 있어서 인기도 많고 가격도 높았던 곳이에요. 철산역, 광명사거리역, 가산디지털단지역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역들이 줄줄이 있잖아요. 그런데 요즘은 새 아파트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면서 가격이 폭락하고 있대요. 딱히 거래도 잘 안 되니까 집주인들 마음도 덩달아 조급해진 거죠. 예를 들어볼까요? 철산 한신 아파트 같은 경우 33평짜리가 최고가였던 9억 9천만 원에서 지금은 6억 8천만 원으로 떨어졌대요. 3억이 넘게 빠진 거죠. 하안주 03단지는 더 심해요. 20평이 7억에서 4억 2천만 원으로 거의 반값에 가까운 수준으로 내려갔어요. 세상에 몇 년 전에 이런 가격이면 줄 서서 샀을 텐데 지금은 거래조차 쉽지 않다는 게 현실이에요.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? 한마디로 말하면 경기 침체와 입주 물량 과다 때문이에요.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고 생활비도 팍팍하잖아요. 그런데 집을 사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또 부담이 커서 사람들이 쉽게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. 거기다 광명은 앞으로 2027년까지 1만 7천 세대가 넘는 새 아파트가 줄줄이 들어설 예정이라 거래 자체가 더 얼어붙는 상황이에요. 지금도 광명동 트리우스가 입주를 시작했고 철산자이더 헤리티지, 광명자이더샤 포레나 같은 대형 단지들도 입주를 기다리고 있대요. 이러니 전세값도 떨어지고 집주인들은 점점 더 초조해질 수밖에 없죠. 이 상황 단순히 집값 떨어졌구나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.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도 있고 생각해볼 것도 많거든요. 먼저 교훈 하나. 무조건 오른다고 믿지 말자. 집값이라는 게 오를 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지만 내릴 땐 순식간이에요. 부동산 시장은 항상 변하고 그 흐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. 무조건 지금 안 사면 손해라는 말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 잘 따져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. 또 하나는 남들 따라 하지 말자. 주변에서 다들 광명 좋아, 광명 사야 해 했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. 하지만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가 꼭 내게도 좋은 시점은 아니에요. 투자라는 건 결국 나만의 기준과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. 특히 부동산처럼 큰 돈이 들어가는 결정은 더더욱 신중해야 하죠.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? 일단 지금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라면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상황을 지켜보세요.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조건의 집을 구할 기회가 올 수 있어요.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면서 준비해보세요. 그리고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당장 팔아야 하나 고민될 수 있겠지만 너무 급하게 내놓진 마세요. 시장이 얼어붙은 시기에는 적정 가격의 매수자를 찾기가 어렵거든요. 오히려 전세나 월세로 돌리면서 시간을 벌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. 결국 중요한 건 집이든 뭐든 내 상황과 계획에 맞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.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건 경제 상황과 정책, 공급과 수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잡하게 얽힌 결과잖아요. 그 흐름을 다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내가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면 큰 리스크는 줄일 수 있을 거예요. 광명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간단해요. 뭐든지 서두르지 말고 주변 말에 흔들리지 말고 내 기준을 확실히 정하자는 거죠. 집값이 올랐다가 내리는 건 늘 있어왔던 일이니까 거기에 휘둘리기보다는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땅을 단단히 다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오늘도 이렇게 긴 얘기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요. 지금 상황이 힘들어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같이 슬기롭게 이겨내봅시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.